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의 유일한 국보인 중흥산성 쌍사자석 등은 과거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에 의해 옛 전남지사 관사로 옮겨진 뒤 경복궁 등지를 거쳐 지금은 광주 국립박물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이제는 쌍사자석 등을 지역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마리의 사자가 연꽃무늬 받침돌 위에 가슴을 맞대고서 석등을 바치고 있습니다. 동일신라 말기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은 조각술이 섬세하고 정밀한 작품으로 조형미도 뛰어나 국보 103호로 지정돼 보존되고 있습니다. 아주 희귀한 그런 석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사자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 사자 모양의 어떤 조각 기법이 굉장히 섬세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그 동아시아에서도 보기 드문 석등이기 때문에 현재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유일한 국보이기도 한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은 지난 1930년대 일제 강점기 조선 총독부에 의해 중흥산성에서 옛 전남지사 관사로 처음 옮겨졌고 이후 덕수궁, 경복궁 등지를 거쳐 지금은 광주 박물관에 소장돼 전시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이 다시 지역으로 반환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 국보는 보물 중에 보물이죠. 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화재인데요. 그 문화재를 지역 주민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는 국가에서도 그런 기회를 주민들에게 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적 역량이 그 정도는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광양시도 이 같은 지역 여론을 수렴해 관련 학술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는 지난 1992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의 반환을 시도했지만 적절한 보존 장소의 부재 등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번번이 무산됐었습니다.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의 반환을 위한 지역사회의 세 번째 시도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가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을 우려해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광양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기후 위기를 걱정하는 초등학생들이 직접 채식 급식을 건의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채식 급식의 날을 맞은 광양 옥룡초등학교의 점심시간입니다. 카레에는 소고기 대신 브로콜리가, 장조림에는 육류 대신 메추리알과 버섯이 들어가 있습니다. 채식 메뉴가 아직은 생소하다 보니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일반 채식만 있으면 별로였을 텐데 계란이나 다른 채식도 많이 있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달걀 같은 것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원래 맛있는 것 같고. 원래 야채를 좋아해요? 네. 채식 급식을 하자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나온 건 지난달입니다. 환경교육을 받으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게 된 6학년 일반 학생들은 채식 급식을 건의하는 편지를 전라남도 교육감을 포함한 학교 관계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교육감이 SNS를 통해 학생들의 건의를 선뜻 받아들여 화제가 됐고 학교도 건의를 받아들이면서 이번 달부터 채식 급식이 시작됐습니다. 쓰레기를 줍게 됐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채식 급식에 관심을 채식 급식을 하는 방법과 횟수도 학생들이 회의를 통해 직접 의견을 조율한 결과입니다. 육류를 좋아하는 친구들을 배려해 한 달에 2번만 채식 급식을 하기로 했고 완전 채식 대신 유제품과 달걀과 같은 난류는 섭취하는 부분적 채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를 스스로 실천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초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조정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2일 산업 폭발 사고 당시 영상을 여수 MBC가 확보했습니다. 폭발 사고 당시의 모습이 생생하게 찍혔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여수산업단지의 2일 산업공장 내부로 서서히 들어섭니다. 오객 탱크가 설치된 구역 바로 옆 구조물 위에서 작업자 2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진동이 일더니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섬광과 함께 옥의 저장 탱크 뚜껑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잔해가 흩날리고 곧이어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한 시민이 제보한 이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은 폭발 당시의 위력을 짐작케 합니다. 노동단체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폭발 참사 대책위는 지난 14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고 현장을 점검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노동자들과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수박 겉핥기식 수습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우리 노동단체 이쪽으로는 아예 연락도 글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면서 민관 공동조사단을 만들어 사고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4일부터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노동청은 안전관리자 배치 유무와 작업자 안전교육 조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특별 근로감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이 지역 보육시설에 인공지능 기반 로봇 보조교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재단법인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은 사단법인 아시아교육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역 내 보육시설에 AI 기반의 휴머노이드 로봇 80여 대를 보급해 영유아 정서와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단은 올해 시범 사업인 AI 로봇 보조교사 지원 사업이 영유아들의 창의력을 향상하고 보육교사의 업무도 경감해 교육 격차를 줄이고 보육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레는 마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일손을 나누고 돕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풍양속이죠. 여기에 가장 친한 친구를 뜻하는 깐부 맺기를 통해 주민 주도의 관광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기자기한 공예품과 여행 기념품, 떡과 차, 고구마 말랭이 등 다채로운 먹거리, 한옥 민박과 농촌 체험장, 여행 상품들, 주민들이 각 지역의 고유성을 살려 만든 상품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함께 마련한 관광둘의 스타트업 깐부데이 페스타. 관광둘의 주민사업체와 관광 신산업 창업자들이 수년간 준비해온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행업이 처음인 사람들도 관광도래를 통해서 여행업에 대한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됐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하고 싶어 했던 그런 공정 여행이나 친환경 여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둘의 주민사업체와 창업자 간의 깐부 맺기를 통해 상생의 장도 열었습니다. 또 마을의 둘에 와서 참여하고 또 저희와 같은 이런 창업기업들하고 연결돼 가지고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숙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그 지역을 훨씬 더 관광 상품을 더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내세운 상품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 관광 산업에 새로운 길을 터주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광도래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 창업 제품들까지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요. 굉장히 아름답고 흥미를 끄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관광객들에게도 크게 어필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의 정신과 깐부를 통해 주민이 스스로 엮어가는 새로운 지역 관광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최근 40, 50대 보이스피싱, 즉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10건 가운데 9건은 싼 금리로 돈을 쓰게 해주겠다며 유혹하는 이른바 저금리 대출 사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지난 9월 광주의 한 은행 지점에서 1,200만 원을 현금 인출하려는 고객이 석연치 않아 보인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해당 고객은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접근한 보이스피싱에 걸려든 50대 자영업자였습니다. 경찰은 그럴 리 없다는 고객을 가까스로 설득해 피해를 막았습니다. 내가 뭐 보이스피싱 당할 것 같냐, 나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이게 좀 안 믿거든요. 그리고 마찰도 생기고 경찰관 말도 안 믿는 상황이라.
올 들어 광주 지역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578건에 피해액만 150억 원에 이릅니다. 이들 피해 사례의 89%, 그러니까 10건 중 9건은 이른바 저금리 대환 대출을 미끼로 내세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이 저금리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3분의 2가 40, 50대였습니다. 정부 지원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금리 가태할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많이 현혹이 돼가지고 어르신들은 아예 대출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에도 현혹이 안 되는데 40, 50대 사업하시고.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은 지난 5월부터 금융기관들에게 고객이 현금 500만 원 이상을 인출할 때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고 2천만 원 이상일 때는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여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임없이 교묘한 수법으로 진화를 하고 있어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세풍산단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천연기념물 노랑부리 저어새가 발견된 것을 두고 지역 환경단체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양만 녹색연합은 단 하루 동안 이뤄진 세풍산단 송전탑 공사 현장의 환경 영향 평가를 전문가와 함께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13일부터 광양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연합은 광양시가 멸종위기 조류를 보호할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여수 검은항로와 여수 함구미 항로의 운항 결손액 지원에 나섭니다. 해수청은 두 항로가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각각 3억 3천만 원과 4억 원의 운항 결손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지원 사업은 도서민들의 안정적인 해상 교통권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선사의 운항 결손액을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수에서 제작한 웹드라마가 호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여수시가 7번째 관광 웹드라마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7번째 여수관광 웹드라마 무지개가 5박 6일 동안 여수에서 촬영을 마쳤고 이번 작품은 무지개처럼 흙과 백이 없는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의미를 담아 음악도시 여수를 배경으로 하는 친구 7명의 이야기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5번째 웹드라마 호전몽은 브리티시 웹 어워즈 2021 웹 뉴 미디어 부문에서 베스트 각본, 베스트 촬영, 베스트 콘셉트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순천의 대표적인 시민공원인 조례호수의 사용료 감면을 위해 지역 정치권이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조례호수의 임차료 감면을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고 참여하는 시민이 1만 명을 넘을 경우 농업 기반 시설의 무상 임대가 가능하도록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호수는 농업용 저수지에 해당돼 순천시가 농어촌 공사에 매년 임차료를 내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9,9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순천시 지부가 어제 성명을 통해 지난 7월 허유인 의장이 의회 사무국으로 발령받은 한 공무원에게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허 의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또 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허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허 의장은 노조가 지적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시 의회와 일부 시민단체가 2차 재난지원금을 연내 지급해 줄 것을 여수시에 재차 촉구했습니다. 여수시 의회 전창곤 의장은 최근 재난지원금은 시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라며 이른 시일 내에 전시민 보편지원금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시민협도 여수시의 재정이 건실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충분한 여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지급을 안 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지급해달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여수시는 이미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경제회복 추이를 분석해 내년 초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광양 드론 온택트 페스티벌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비대면 행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10월 25일부터 2021 광양 드론 온택트 페스티벌을 개막해 VR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드론 전시장 운영, 광양시 대표 관광지 사이버 투어,
드론 영상 사진전, 드론 아트쇼 등 비대면 프로그램들로 진행돼 현재 누적 3,3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는 이번 행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VR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행사의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코로나 분로 완화와 드론 공모전, 드론 아트쇼 등을 통한 드론 활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고병환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에 가금 농가들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전남도는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철새들의 이동 시기를 맞아 고병환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모두 26건의 고병환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으며 전남에서는 가금 농장에서 6건, 야생 조류에서는 3건의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광양시가 전남도 디지털 뉴딜 제1호 사업인 전남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를 개소했습니다.